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금리나 호재라는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는요, 금리를 내리는데 분위기는 긴장되고 있고요. 시장은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왜 12월에 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내년 정책 경로가 왜 역대급 불확실성인지, 마지막으로 이것이 시장 투자 경제에 어떤 시그널을 남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에서 90% 확률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비둘기 인하가 아니라 매파적 인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전 연준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는 내리지만 계속 내릴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경고가 동시에 붙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 신호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겠죠. 올해 FOMC 중에서도 의견 분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인데요. 인하 반대파는 인플레 3%인데 지금 인하는 이르다는 의견이고요. 인하 지지파는 정책 금리를 중립으로 더 가까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의 발언은 중요한데요. 그는 파월의 의중 없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즉, 파월이 사실상 인하 쪽에 서 있다는 신호겠죠. 이 때문에 시장은 인하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데이터는 혼재, 그래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는 코어 PCE는 2.8%, 목표치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고요. 정부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업데이트가 지연 중에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은 롤러코스터입니다. 6월 달에 감소, 7월 달에 증가, 8월 달에 또다시 감소, 9월 달에는 반등. 그래서 해고 증가, 채용 동결, 근무 시간 감소, AI가 신규 채용 수요를 대체, 금융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약화가 나타나고 있고, 금리를 내린다고 고용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내년 정책 경로는 사실상 혼돈 상태입니다. 전문가들도 예상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3번 추가 인하 전망을 내놓는 반면 2번 인하 전망, 또는 한 번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서두르는 중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로레타 마스터는 이번 인하는 경제 논리보다 과속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6년 금리 경로는 어느 때보다 정말 불확실합니다. 파월의 목소리 하나가 시장 방향을 좌우하겠죠. 자, 그런데 시장은 조용합니다. 방향보다 속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인하 90% 반영, 파월의 발언만 기다리는 초긴장 구간, 다우와 S&P 선물은 관망, 나스닥은 테슬라, 구글로 소폭 상승.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인하가 끝이냐, 시작이냐, 이 질문에 따라 2026년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리를 내리지만 시장은 웃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의 본질은요, 단 하나인데요. 인하하지만 인하 사이클이라 부르긴 어렵다. 금리 인하가 경제를 되살릴지도, 인플레를 다시 불러올지도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둔화하는 고용, 여전히 높은 인플레, 파편화된 연준 내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FOMC는 단순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2026년 전체를 결정하는 시그널이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0.57%, 테슬라는 플러스 1.27%, 루시드는 또다시 마이너스 2.44% 하락했습니다. 12.45달러로 마감했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32% 소폭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자, 장중 한때 12.14달러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했지만 결국 약세로 끝났습니다. FOMC의 경계감과 EV 섹터 약세 지속, 그리고 루시드 자체의 요인 정말 많죠. 실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생산 목표 2차례 하향, 경영진 교체, 재고 증가 우려, 자본 조달 리스크,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주가의 상승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오더플로에서는 인플로우는 13.5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1.58 밀리언 달러입니다. 유입만 1.96 밀리언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이 5일 연속 매도 후 첫 순매수로 전환을 약간은 했습니다. 과매도 후 기관이 매수로 방향을 바꾸는 첫날, 이것은 보통 단기 바닥 확인, 다음 파동 대비 초기 포지션 구축, 공매도 청산 시작이라는 시장 구조가 변화가 나타날 때 발생을 하겠죠. 즉 오늘의 방향성 전환 여부를 처음으로 확인한 날이지만
시장의 리스크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12월 10일 나스닥 모건스탠리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미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CFO가 미리 깔아둔 로드맵, 그리고 2025년 생산 목표 달성 가능성, 여기에 2026년에서 2029년 전략의 본질까지 CEO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홍보 자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주 CFO가 UBS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2026년 미드사이즈 모델 공개, 엔비디아 기반 레벨 4 지향 하드웨어, 우버, 누로, 로보택시 생태계, 사우디 AMP2 공장 전환 전략, 공급망 문제 해소 및 원가 구조 개선, 미국 판매량 3개월 연속 증가, CFO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깔아 놓았다는 건 이번 CEO 발표는 스토리를 완성하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는 앞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것인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CEO가 정리해 줘야 됩니다. CFO가 이미 밝힌 루시드의 다음 3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드사이즈 모델 2026년 중반 공식 공개가 됩니다. 2026년 말에 사우디에서 생산 시작으로 가격은 5만 달러대입니다. 루시드의 최초의 대중형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버, 누로 로보택시와 플랫폼 공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것이 루시드의 볼륨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우디 생산 전략 관세 시대의 해답입니다. 루시드가 사우디를 택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품 조달과 사우디에서의 완전 조립, 미국으로의 역수입,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망 안전성 확보와 대규모 생산 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 회피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 전략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보택시와 구독 비즈니스, 두 번째 수익 엔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토르 기반 레벨 4 지향 하드웨어 탑재,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도입, 우버가 6년 동안 최소 2만 대 그래비티 확보 계획을 발표했죠. 이것은 EV 판매만으로는 영업이익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다음 목표는 차를 팔아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으로의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CEO가 이번 발표에서 나올 가능성 높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미드사이즈 모델 전략적 위치, 루시드의 새로운 시장 진입점과 볼륨과 마진을 동시에 만드는 모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베스터 데이 힌트 공개, 2026년 상반기 개최가 되겠죠. 신차 스펙과 로보택시 로드맵, 그리고 에너지 사업, 루시드의 3년 플랜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 공급망 안정화 업데이트입니다. 사우디 공장 전환 속도와 그래비티 투어링의 생산성 곡선, 공급망 병목 개선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메시지입니다. 칩 히토류 공급 불안, 최근 생산 가이던스 하향의 배경, 화재 부품 이슈 해결 상황, 임원진의 소송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숫자에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고 2026년과 2029년 로드맵이 본게임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죠. CFO가 언급을 피했던 2025년 생산 목표 18,000대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9월 말까지 생산 9,966대, 목표는 18,000대, 4분기에 필요한 생산량은 8,034대.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죠. 베이스 시나리오는 월 2,200대에서 2,500대 생산 가능. 그럼 4분기에는 6,600대, 7,5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이던스에 근접하게 되겠죠.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공방 문제에 일부 잔존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5,000대에서 6,000대, 그러면 16,000대에서 17,000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생산 가동률이 급상승입니다. 사우디 공장 조립분을 포함해서 4분기에 7,500대에서 8,200대가 나오면 18,000대 근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8,000대를 정확히 맞출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16,000대에서 17,000대 정도 도달하며 개선 곡선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2026년 전략 서사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즉 숫자 하나로 성공 실패를 판단하기에는 루시드의 구조 전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CEO가 수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라인인지 스트롱인지 리코드 딜리버리스를 언급하는지 그리고 18,000대 가이던스를 재확인하는가 언급을 피하는가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또한 사우디, 관세, 로보택시, 미드 사이즈를 하나의 스토리로 잘 엮어내는가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추가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한 톤. 여기서 CEO의 어조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현재까지 루시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CEO의 발표는 왜 루시드가 아직 게임에서 빠지지 않았는가, 왜 2026년과 2029년이 진짜 승부처인가, 이걸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기술은 이미 클래스 최상위, 생산은 사우디 전환으로의 안전성 확보, 로보택시는 새로운 수익 모델, 미드 사이즈는 볼륨의 전환점, 에너지와 서비스 비즈니스가 뒤를 잇는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액션을 취하면서 꼭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